제목 기억을 지키는 5가지 습관. 김영수의 실제 체험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올해 62세, 서울 동대문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무서웠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억력 저하가 어떻게 제 일상을 위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기억은 삶의 앨범이라고 하죠. 그리고 작은 습관이 그 앨범을 지켜준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023년 9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영수는 평소처럼 지하철역 앞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김 사장님. 얼굴은 분명 낯익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자주 보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입술 끝에 맴돌던 단어는 결국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웃으며 인사만 했죠.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인사를 하고 지나간 뒤에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박 선생.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우리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수십 번 마주쳤던 박정호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왜 이랬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조차 제대로 집중되지 않았어요. 아내 정희가 물 한 잔을 내밀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안경 어디 뒀는지 1시간 동안 찾아다녔잖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대수야?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뿌리처럼 뻗어가고 있었어요. 그 일 이후 저는 제 기억력에 대해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단골 손님이 왔는데 평소 찾던 물건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사장님, 지난번에 사던 그 나사 있어요? 잠깐만요. 예전 같으면 바로 기억났을 텐데 한참을 생각해야 겨우 떠올랐어요. 더 심각한 건 집에서였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해서 아내가 끄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여보, 가스불 켜놓고 어디 가셨어요? 언제?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주 이름이었어요. 큰 손자 이름은 기억나는데 둘째 손자 이름이 한순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누구게요? 너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결국 아내의 강요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인지 기능 검사, MRI, 혈액 검사 등등.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의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김영수 씨,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의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경도인지장이요? 네. 정상과 치매 사이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나마 희망적인 소리였어요.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나요?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수면, 두뇌 활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사회적 교류. 이것들만 꾸준히 하셔도 위험은 크게 줄어들어요. 크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생활 습관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0에서 40% 낮다고 나와 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변화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오랜만에 운동화를 꺼냈어요. 20년 넘게 신지 않았던 운동화였죠. 동네 공원까지는 집에서 10분 거리였어요. 아직 안개가 가득했지만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 10분은 정말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20분쯤 지나니까 어깨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나이 비슷한 노인분이 말을 건네셨어요. 매일 걸으세요? 처음 뵙네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래요? 저는 3년째 나와요. 처음엔 힘들지만 금방 적응돼요.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산책 나갈 거야.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동안 저는 밤늦게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자정이 넘어서 잠자리에 들곤 했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말한 충분한 수면을 위해 저는 과감히 생활 패턴을 바꿨어요. 밤 10시 30분이 되면 TV를 끄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처음 며칠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한결 맑았어요. 하루 종일 집중력도 좋아졌고요.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잠 잘 자요? 응, 오랜만에 푹 자는 것 같아. 그러게요. 얼굴도 밝아졌어요. 한 달 후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큰 손자가 퍼즐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같이 해요.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는 그런 거 잘 못해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래, 같이 해보자. 처음에는 조각들이 어디에 맞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작은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전체 그림이 완성될 때 정말 뿌듯했어요. 할아버지 잘하시네요. 손주의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여러 가지 두뇌 활동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책을 다시 펼쳤어요. 신문도 이전보다 꼼꼼히 읽었고요. 수도쿠 퍼즐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쉬운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걸로 도전했죠. 신기하게도 계속하다 보니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아내 정희는 제 상태를 알고 나서 식단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뇌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저녁 식탁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이 올라왔고 채소 반찬이 늘어났어요. 견과류도 매일 챙겨 먹었어요. 호두, 아몬드, 땅콩 등등.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다고 불평했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고기가 그리워.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블루베리도 매일 먹었어요. 뇌에 좋다고 해서요. 생각보다 괜찮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새로운 식단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교류였어요. 그동안 저는 가게 일만 하고 집에서만 있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주말마다 오래된 친구들을 불러서 만났어요. 야, 영수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언제 만났나? 카페 구석에 앉아서 옛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어요. 너 중학교 때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았잖아. 그때 네가 나한테 대신 숙제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동안 제 표정도 한결 밝아졌어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야, 네 얼굴 좋아졌다. 예전보다 활력이 넘치네. 그래. 요즘 매일 걷고 책도 읽고 이렇게 친구들 만나니까 그런가 봐. 3개월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기억력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의 얼굴과 이름이 훨씬 잘 기억났어요. 사장님, 지난번에 사던 그 볼트 있어요? 아, 김 선생님. 12mm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 같으면 한참 생각해야 했을 텐데, 이제는 바로 기억났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손주들 이름도 확실히 기억났고요. 할아버지, 제가 누구게요? 우리 지훈이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어요. 아내도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여보,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3개월 후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김영수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인지 기능 점수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생활 습관을 정말 잘 지켜오신 것 같네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정상 범위예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제 변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도 알아차렸어요.
사장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뭐가요? 더 활기차 보이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고요. 매일 산책하고 책 읽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해봐야겠네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정호 선생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자신 있게 인사할 수 있었어요.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요즘 건강해 보이시네요. 더 이상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었어요. 변화를 경험하면서 치매와 기억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됐어요. 의사가 추천해준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액 공급을 늘려서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한다고 해요. 충분한 수면은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한다고 하더라고요. 두뇌 활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시켜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복잡한 사고를 할 때 뇌가 더 활발해진다고 해요.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회적 교류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기억력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30년 전 일들도 선명하게 기억나고요. 체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매일 30분씩 걷다 보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가장 기뻤던 건 손주들과의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말이야. 예전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이제는 생생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내도 정말 좋아해요. 여보, 정말 젊어졌어요. 대화도 더 많아지고.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기억력 저하나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5가지 습관은 1. 매일 30분 걷기,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요. 2. 충분한 수면,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해요. 3. 두뇌 활동, 책 읽기, 퍼즐, 새로운 취미 등으로 뇌를 자극해요. 4. 균형 잡힌 식사,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요. 5. 사회적 교류,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려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억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 지킨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60대에 더 선명한 기억력을 되찾았어요. 기억은 삶의 앨범이에요. 그 앨범을 지키는 건 바로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에요. 지금도 저는 매일 5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있어요. 아침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서 산책을 나가요. 밤 10시 30분이 되면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어요. 매일 책을 읽고 퍼즐을 풀고 친구들과 만나요.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요. 어제는 30년 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영수야, 너 기억력이 나보다 좋네. 내가 잊은 걸 네가 다 기억하고 있어. 정말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지만 제 기억 속 앨범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아내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건강해져줘서.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걷기, 잠, 공부, 밥, 사람. 이게 내 기억을 지키는 열쇠였구나. 기억 속의 앨범은 아직 선명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10년 후에 당신은 지금의 선택에 크게 감사하게 될 거예요. 기억은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지키는 열쇠는 바로 우리 손 안에 있어요. 김영수 드림.